복소수를 표시하는 방법, 복소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등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문헌상으로 본다면은 이 복소수를 처음으로 인식한 사람은 이탈리아 수학자 가르다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르다노는 3차 방정식의 해법을 알고 있었던, 즉 당대에 아주 뛰어났던 수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가르다노는 말 그대로 복소수 범위 내에서 해가 구해지는 방정식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서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겠구나 해가지고 아마 다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런 수가 있다면 이 방정식을 만족할 텐데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동안 그냥 그런 수가 있었더라면 이라고 가정법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쭉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가우스라는 수학자에 의해서 이 복소수가 좀 더 깊이 있게 연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가우스만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 당대 또는 그 전후에 다른 수학자들도 복소수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고 또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컴플렉스 넘버, 이 컴플렉스 넘버라는 용어는 가우스가 붙인 말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우스조차도, 이 대천재 수학자조차도 정말 복잡하네 라는 의미로 그래서 컴플렉스 넘버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복잡한 수란 뜻이죠. 이것을 고유명사로 우리는 복소수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복소평면상에 좌표로서 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표현 방법을 고안해낸 수학자는 스위스 사람으로서 아르강이라는 수학자가 고안했다고 합니다. 자, 아주 알기 쉬운 좌표평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라고 할 정도로 복소수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여러 수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차츰차츰 그 뼈대가 완성되어 가기 시작하는 이 복소수 이론, 어떤 것이 어떻게 복소수를 정의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이론들은 그 이후에 활동했던 코시라는 프랑스 수학자에서 집대성되는데요. 이제 이런 모든 역사적인 흐름은 강의하면서 필요하다면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아르강이 제안했던 복소수를 표시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같은 직교좌표기와 비슷하게 생겼죠. 아니, 비슷하다기보다는 똑같다라 말해도 되겠죠. 직교좌표기에서 X축, Y축이라 말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같이 축을 약속할 것입니다. 이 수평축을 실수축이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을 헛수축이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표시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X하고 Y, 여기는 다르게 또 쓴다면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도 표시를 합니다. 자, 우리는 X하고 Y가 실수일 때 이 두 개의 실수를 페어, 순서상으로 묶어놓은 이것을 우리는 복소수라고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자, 순서상 하면 우리한테는 익숙하죠. 이미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이 순서상에 대해서 잘 배워서 알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한테 친숙하고 익숙한 이 순서상을 바로 복소평면 위에다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실수, 이 X하고 Y는 둘 다 실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아르강은 복소수를 이렇게 표시하자라고 약속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걸 Z 이퀄 이렇게 XY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컴플렉스 넘버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정의를 한 거죠. 두 실수를 순서상으로 표시한 것을 Z라 표시하고 XY 다음에 오는 알파벳 Z를 쓴 것뿐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복소수라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X하고 Y에 각각 명칭을 붙일 것인데요. 만약에 Z가 보다시피 XY로 되어 있을 때 이 두 실수 X하고 Y에 대해서 X는 이제 이런 교를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할 것이고 Y도 역시 이런 교를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할 것입니다. 이 교 표기는 뭘 나타내냐면 리얼 파트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얼 파트
object에서 Z의 실수 부분,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냥 실수 부분 이렇게 번역하고 또는 빼버리고 실수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로 얘는 imaginary part of Z 이렇게 돼서 복소수 Z의 imaginary part 상상만의 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imaginary라는 용어는 앞서 얘기했던 그 가르다노가 자신의 책에 서술하고 할 때 이런 상상의 수가 있다면은 이것도 방정식의 해가 될 텐데라고 했던 그런 말에 착안해서 말 그대로 오늘날도 imaginary라는 상상의 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헛수 부분 또는 헛수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imaginary par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imaginary 이니셜을 따와서 IM으로 리얼의 이니셜을 따와서 RE를 써서 표시한다는 것, 이제 앞으로 이거 자주 보게 될 기호표기니까 잘 이해를 해두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복소수를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만약에 XY가 실수였었으니까 만약에 Y가 0이 되는 특별한 경우죠. Y가 0이 되는 이런 특별한 경우는 이제 이것은 Z라고 쓰지 않고 그냥 X로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x, 0일 때는 x로 쓰기로 약속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x를 실수로 알기로 했었으니까 즉 실수를 나타내는 기호표기로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기호표기의 약속으로부터 잘 보세요. 우리는 얘를 복소수라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실수는 복소수에서 y가 0이 되는 특별한 경우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호의 약속으로부터 그러면 실수는 복소수의 부분집합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y가 0이었을 때를 실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실수는 복소수의 부분집합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이번에는 반대로 앞은 0인데 뒤가 y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를 여기에 써 있죠. 얘를 순허수라 얘기를 합니다. 앞은 실수, 여기 실수 부분이라 해도 되고요. 실수. 그리고 0,y로 되어 있는 복소수는 앞으로 pure imaginary number예요. 그래서 순허수라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게 xy에서 뒷부분에 y를 허수 부분이라 얘기를 하는데 pure라는 말을 붙여서 순허수라고 말을 붙입니다. x가 0일 때 y만 있는 이런 상태를 순허수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 순서상의 약속으로부터 그러면 이거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실수와 순허수의 기호표기를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제 마치 우리가 순서상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실수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 거를 순서상으로 표시한 다음에 x, 0이고 얘는 곧 x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y축이 아니라 여기 이제 헛수축이라 얘기를 했죠. 헛수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 당연히 헛수축상에서는 x가 0니까 0, y죠. 얘는 이렇게 y로 쓰지 않습니다. 주의하세요. 앞으로 기호표기를 할 때 얘는 그냥 x로 써서 표시해도 무방하지만 얘는 y로 쓰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다른 기호를 써서 표시할 텐데요. iy로 써서 표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x로 쓰고 여기에는 y로 쓰지 않으니까 주의하세요. 순허수는 그냥 0,y고 아직 iy를 쓰지 않았으니까 당분간은 0,y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기 실수는 이런 말과 같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실수는 복소수의 부분집합이라 얘기를 했었죠. 여기를 실수축이라 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실수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기 이 얘를 복소평면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 전체를 우리는 복소평면이라 얘기를 할 텐데요. 컴플렉스 플랜이라 합니다. 이 복소평면 중에서 즉 복소수가 놓이는 이 점들의 집합 중에서 실수는 기껏해야 요 수평선,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이 수평선 상에만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수평선을 벗어나는 나머지 점에서는 전부 다 실수가 아닌 복소수 범위 내에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복소수의 부분집합이라 말했던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까지 우리가 약속을 했고요. 우리는 복소수에 서로 다른 두 복소수가 있었을 때 다르게 표현되는 두 복소수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복소수가 같다 또는 다르다 이걸 어떻게 약속을 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실수에서도 두 실수가 같다 다르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처럼 복소수에서도 상등관계를 약속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두 개의 복소수가 순서상으로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는 x1, y1 또 하나는 x2, y2로 되어 있다고 봤을 때 두 복소수의 상등관계는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실수부끼리 같고 헛수부끼리 같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두 복소수는 같다라고 약속합니다. 즉 기호로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는 x1, y1을 z1으로 x2, y2를 z2라 표시했을 때 실수부끼리 같고 동시에 헛수부끼리 같으면 동시에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두 개의 복소수는 같다라고 약속합니다. 만약에 이 동시성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즉 실수부끼리는 같은데 헛수부가 다르다든지 반대로 헛수부는 같은데 실수부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아예 실수부도 헛수부도 모두 다 다를 경우는 그때는 복소수는 같지 않다라고 약속할 것입니다. 자, 복소수의 상등관계 어렵지 않죠? 실수부끼리 같고 헛수부끼리 같을 때 두 복소수는 같다라고 약속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두 복소수의 덧셈과 그리고 곱셈에 대한 약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을 하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합과 곱을 약속하려고 하는 거고요. 요 다음 절에서는 차와 나눗셈을 약속을 하려고 해요. 자, 먼저 합은 어떻게 약속을 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두 복소수가 있다고 볼까요? x1, y1이라는 하나의 복소수 z1과 x2, y2로 표시가 되는 z2라는 복소수가 있을 때 z1과 z2의 합은 실수부끼리 더하고 헛수부끼리 더하는 걸로 약속합니다. 즉 x1 더하기 x2, y1 더하기 y2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시한 것을 z1 더하기 z2로 약속합니다. 어렵지 않죠? 실수부끼리 더하고 헛수부끼리 더하는 꼴로 약속을 하는 것을 우리는 두 복소수의 합이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복소수의 곱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복소수의 곱에 대한 약속은 두 복소수의 합과는 다르게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강제성을 띄어서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공부할 때 왜 이렇게 약속을 했지? 차라리 그냥 실수부끼리 곱하고 헛수부끼리 곱하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할 텐데요. 그렇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부끼리 헛수부끼리 곱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는 곧 뒤에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비록 복잡하긴 해도요. 우리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두 복소수의 곱입니다. 우리는 두 복소수의 곱셈을 이렇게 순서상과 순서상을 붙여서 표시할 것이고 곱셈을 표시할 때 특별하게 다른 연산 뭐 점을 찍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두 개의 문자를 붙여서 이렇게 표시하려고 해요. 즉 곱셈을 표시할 때 이런 기호 안 쓰고 이런 기호도 안 쓰고 그냥 간결하게 그냥 Z1, Z2 앞으로 우리 교재 안에서 이런 기호나 이런 기호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붙임으로 해서 두 수의 곱이다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복소수의 곱은 다음과 같이 약속할 것입니다. 잘 보세요. 정의 자체가 좀 강제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계산되는 이유를 나중에 우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떻게 약속됐는지 볼까요? 자, 우리는 이 복소수의 순서상이 이렇게 있을 때 순서상 콤마의 앞부분은 리얼 파트, 뒷부분은 이미지너리 파트라 얘기를 했었죠. 실수부하고 헛수부예요. 자, 실수부의 약속은 다음과 같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x1과 x2의 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y1과 y2의 곱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가 뺄셈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곧 뒤에 가서 조금 더 많은 성질을 배우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실수부끼리 곱한 거에서 헛수부끼리 곱한 걸 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헛수부는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을 더했어요. y1 x2 더하기 x1 y2예요. 이해됐죠? y1 x2 더하기 x1 y2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합과 곱에 관한 약속입니다. 합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데 비해서 곱은 좀 까다롭죠. 자꾸 반복적으로 써봐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합과 곱을 약속을 했었는데 특별하게 실수인 경우로 제한을 둔다면 합과 곱은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두 실수의 합이라면 두 실수 아까 약속을 했었죠.
허수부가 0이 되는 형태의 복소수를 실수라 약속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경우는 이렇게 간결하게 쓰기로 약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는 y로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iy로 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개의 실수가 있다고 볼까요? 그래서 x1, 0와 x2, 0가 있는데 두 복소수가 아니라 두 실수가 됐죠. 이제 두 실수의 합은 앞에서 얘기했었죠. 실수부끼리 더하고 허수부끼리 더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실수부끼리 더하고 허수부끼리 더하니까 각각 이렇게 되죠. 얘는 뭐와 같아요? 그렇죠. 이 실수부만 남아있을 때는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두 실수의 합과 똑같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곱도 약속을 해볼까요? 두 실수의 곱이에요.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빼봤자 이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값에다가 이렇게 곱한 값 더해봤자 0이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도 다시 보면 x1 곱하기 x2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예요? 두 실수의 합은 이거죠. 두 실수의 곱은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범위 내에서 덧셈 곱셈이라는 기호표기랑 똑같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정의했던 이 복소수에서의 덧셈과 곱셈은 실수에서의 덧셈과 곱셈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런 연산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특별한 경우를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 연산을 잘 보세요. 이 연산을 여기다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이거 앞에서 얘기했었죠. 0,y 우리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여기 보다시피 순호수예요. 순호수. 자, 순호수 0,1하고 그 다음에 실수를 생각합니다. y,0 순호수 0,1과 실수 y,0의 곱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순허수였었고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을 때 순허수, 얘는 실수였었습니다. 순허수하고 실수의 곱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수부끼리 곱하면, 그리고 허수부끼리 곱한 거 빼죠.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1 곱하기 y니까 y, 그리고 이렇게 곱한 걸 더해봤자 이거죠. 이거 다시 간결하게 쓰면 0,y가 되죠. 이것은 다시 보니까 뭐가 됐어요? 이거 다시 보니까 순호수 형태가 되어버렸네요. 그렇죠? 여기 보다시피 앞서 약속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0,1과 y,0은 다시 0,y가 돼요. 이해가 됐죠? 순호수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서 배웠던 두 복소수의 덧셈에 대한 기호표기의 약속으로부터 다음같이 이 복소수를 다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x, y로 되어 있는 것을, 자,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실수와 그리고 순호수의 합으로 표현하는 거 가능하죠? 왜냐하면 실수부끼리 더하고 허수부끼리 더하는 걸로 약속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방금 전에 확인해 봤던 것처럼 0,y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니까 x, 0 플러스 0,1 그리고 y,0 이렇게 됐죠. 그런데 x, 0은 x로 쓰기로 약속을 했었고요. y,0은 y로 쓰기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호표기를 하나 약속을 합니다. 다 이렇게 되는데 얘만 순서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순서상으로 쓸 때는 모양이 잘 서로가 어울려졌는데 얘는 이렇게 쓰고 얘는 이렇게 쓰기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요 경우 이런 독특한 좀 특별한 형태죠. y가 1로 되어 있는 순호수, 얘는 다음같이 i로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0,1을 i로 써서 표시하기로 합시다 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책에서는 이것을 i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전기공학 책 같은 데 보면은 이 i가 전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때는 이 j를 써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책에 따라서. 근데 이제 우리는 전류를 다루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i라고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기호 표기를 i로 바꿔 쓰기로 한다면, 그럼 이 기호는 다시 쓰면 x 더하기 iy 이렇게 표시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복소수는 x 더하기 iy로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게 고등학교 때 혹시 여러분들 복소수를 배운 적이 있다면 이게 고등학교 때 표시했던 기호 표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성으로 표시한 것이 이렇게
x 플러스 iy 꼴로 표시한 거랑 똑같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어느 걸로 표시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교랑 이교를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쌍이랑 x 플러스 iy는 결국 같은 말이 되어버렸어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의 제곱, 우리가 수의 거듭적으로 하는 방법, 즉 자기 자신끼리 곱하면 거듭적으로 표시하는 거 이미 다 잘 알고 있다시피, 그래서 i의 제곱이라는 것은 i 곱하기 i가 돼요. i가 0,1을 뜻하죠. 자, 그럼 이제 곱셈에 대한 정의로부터 앞에 것끼리 곱하고 마이너스 뒤에 것끼리 곱한 거 빼죠. 그리고 뒤 앞을 계산하니까 제로 플러스 앞뒤를 곱하니까 제로가 됐죠. 이거 다 계산하니까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0 더하기 0이니까 0이죠.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요걸 우리는 앞으로 순허수라 얘기를 할 것이에요. 정정합니다. 순허수가 아니라 허수 단위라 얘기를 할 겁니다. 이 i를 이미지너리 유니트라 할 것입니다. 우리말로 그냥 허수 단위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자, 이해됐죠? 그래서 두 실수에다가 허수 단위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결합시킨 모양이 이제 앞으로는 복소수입니다. 그리고 i는 실수와는 다르게, 실수에서는 제곱하면 음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항상 실수의 특징은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데요. 보다시피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서 음수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복소수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어서 이제 우리는 그럼 앞서 순서상으로 두 복소수의 덧셈과 곱셈을 약속을 했었는데, 이제 순서상뿐만 아니라 x 플러스 iy 꼴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x 플러스 iy 꼴에서는 덧셈과 그리고 곱셈을 어떻게 약속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순서쌍이 주어졌을 때 x 더하기 iy와 같다는 것을 앞서 살펴봤었으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순서쌍 대신에 x1 더하기 iy1, x2 더하기 iy2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두 복소수의 덧셈은 앞서 얘기했었죠. 실수부끼리 더하고 허수부끼리 더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x1 더하기 x2 더하기 i 가로 열고 y1 더하기 y2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해됐죠? 실수부끼리 더하고 플러스 i에 허수부끼리 더해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좀 덧셈은 쉬우니까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곱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좀 지워볼까요? 자, 곱셈은 Z1과 Z2의 곱은 여기다 써가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Z1은 X1 플러스 IY1 그리고 Z2는 X2 플러스 IY2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럼 이렇게 X1 더하기 I1 그리고 X2 더하기 IY2 여기 I가 빠졌군요. 이미 타이핑을 치면서 x2 더하기 iy2인데 여기 빠졌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네들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x1, x2, 마이너스 y1, y2 여기가 실수부였잖아요. 플러스 i에 허수부를 써야 되잖아요. 허수부는 y1, x2 플러스 이렇게 곱하죠. x1, y2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두 복소수의 곱은 만약에 x 더하기 iy 꼴로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앞에서 순서상으로 표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모양으로 약속됐는지 잘 보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1절의 끝부분으로서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조금 전까지 복소수의 곱셈에 대해서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복소수를 곱할 때 어느 한쪽이 0이 되면 우리 실수도 그런 거 있잖아요. 0 곱하기 x는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복소수에서도 그런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z 곱하기 0은 0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데요. 여기다 써가면서 할까요? z 곱하기 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z는 x 플러스 iy라 써볼게요. 0은 이렇게 쓸 수 있죠. 0 더하기 i 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됐죠. 왜냐하면 0은 이런 말이거든요.
실수니까 여기 뒤가 요게 x일 때 x잖아요. 이렇게 돼요. 요건 다시 쓰면 0 더하기 i0으로 쓸 수 있잖아요. 순서선 x 더하기 iy 꼴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요 위에 곱셈의 정의로부터 자 이렇게 곱하죠. x 곱하기 0 마이너스 y 곱하기 0 플러스 i에 자 이렇게 곱하니까 y 곱하기 0 그리고 플러스 x 곱하기 0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건 x 곱하기 0, 0이고요. 0 빼기 0이니까 0이네요. 플러스 i에 여기도 0이네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 그냥 간단하게 이제 0 더하기 0꼴이니까 0이죠.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어떤 복소수가 주어졌을 때 0을 곱하면 실수와 마찬가지로 복소수도 0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지금까지 우리 1절 복소수 제1장 복소수의 1절 합과 곱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어서 2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